열심히 사는데 왜 자꾸 인생이 꼬일까? 억울해서 잠 안 오는 밤 있으셨죠? 사람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고 믿었던 일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때 대부분은 내 운이 여기까지구나 라며 포기합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그건 당신이 망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이 대운을 맞이하기 위해 통째로 재편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오늘 당신의 그 고통이 어떻게 거대한 행운으로 뒤바뀌는지 그 소름 돋는 뇌과학적 반전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보통 이런 영상들 이렇게 말하죠.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좋은 에너지를 내보내면 좋은 일이 온다. 뭔가 맞는 말 같긴 한데 듣고 나면 딱히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오늘은 다릅니다. 심리치료 현장과 행동경제학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패턴을 이야기합니다. 운이 바뀌기 직전 실제로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어떻게 읽어내는지, 그걸 오늘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징조입니다. 주변 사람과 환경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분이 계세요. 43살 직장 여성 최 팀장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고 해요. 10년 넘게 봐온 친구가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더니 어느 순간부터 만나면 왠지 어색하고 대화가 잘 안 맞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처음엔 자기가 뭘 잘못한 건가 싶었다고 합니다. 내가 변한 건가? 내가 이상해진 건가? 내가 너무 냉정해진 건가? 불안했어. 근데 비슷한 시기에 직장도 흔들렸습니다. 5년을 다닌 회사인데 갑자기 팀이 개편되면서 포지션이 애매해진 거예요. 최 팀장님은 그 시기가 인생에서 제일 불안했다고 합니다. 모든 게 흐릿해지는 느낌. 근데 6개월 뒤 전혀 예상 못했던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새 직장이었는데 연봉도 훨씬 높고 하고 싶었던 일과 훨씬 가까운 자리였어요. 나중에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최 팀장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떠난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기 위한 공간을 만들어준 거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지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에너지 재정렬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내면이 변화하기 시작할 때 이전에 자신과 주파수가 맞던 관계나 환경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억지로 끊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맞지 않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단절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확장을 위한 전처리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친구가 멀어질 때 내가 부족해서인가? 내가 너무 차가워진 건가? 그렇게 자책하시는 분들, 그거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가 비행기가 되어 이륙하려 할 때 바퀴는 지면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바퀴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지면과의 접촉을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떠나가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며 에너지를 쏟지 마세요. 그 빈자리는 반드시 여러분의 새로운 고도에 맞는 인연들로 채워집니다. 떠나간 게 손해가 아닙니다. 비워진 겁니다. 그리고 비워진 공간에만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징조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먼저 찾아옵니다. 이게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좋은 일이 오기 전에 왜 더 힘든 일이 먼저 오는 건지. 48살 자영업자 김 사장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가게가 잘 되다가 갑자기 매출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단골도 끊기고 직원도 나가고 혼자 가게를 버티는데 몸도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그 시기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냥 막막했어요. 끝이 있는 건지, 이게 나아지는 건지, 그냥 버티는 게 맞는 건지. 그런데 그 시기에 김 사장님이 평소에 한 번도 안 하던 걸 하기 시작했어요.
원가 구조를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고객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새벽에 혼자 유튜브 보면서 공부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뇌과학에서 이걸 설명합니다. 뇌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평소에는 절대 쓰지 않던 회로를 강제로 가동합니다. 김 사장님이 갑자기 원가 분석을 하고 공부를 시작한 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생존을 위해 초집중 모드로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그 시련은 당신을 망가뜨리려는 게 아닙니다. 잠재력을 깨우기 위해 뇌가 강제로 내린 비상소지 명령입니다. 그 소집에 응해서 딱 한 발만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운명은 이미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 2년 뒤에 김 사장님은 완전히 다른 업종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힘든 시기에 어쩔 수 없이 알게 된 것들이 새 업종에서 정확하게 먹혔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무너지지 않았으면 이걸 배울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편안했으면 절대 안 바꿨을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명현 현상과 같다고 봅니다. 몸이 회복될 때 처음엔 오히려 더 아프고 열이 올라오는 반응이 나타나죠. 그게 낫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망가지는 게 아니라 더 강해지기 위해 재편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인생이 가장 힘들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그게 끝일 가능성보다 전환점에 가장 가까이 와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게 좋은 신호인지 그냥 진짜 끝인지 어떻게 구분하죠? 맞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막막한 시기에 이게 성장통인지 진짜 위기인지 모르겠다는 거. 그 불안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힘들어도 하루에 한 가지라도 계속 하고 있는가? 포기한 것처럼 보여도 어딘가에서 여전히 무언가를 찾고 있는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처럼요. 그게 신호입니다. 세 번째 징조입니다. 사소한 습관과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장 조용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38살 프리랜서 디자이너 박 씨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친구한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너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 뭐가 달라졌냐고 물었더니 모르겠는데 그냥 되게 차분해진 것 같고, 예전엔 불평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안 하더라고. 박 씨 본인은 몰랐습니다. 의식적으로 바꾼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심리치료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패턴이 있습니다. 운이 바뀌기 직전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바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뀐다는 겁니다. 운이 풀리지 않는 시기의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달고 삽니다. 큰일 났다. 망했다. 어차피 안 돼. 근데 대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 다른 말을 꺼냅니다. 오히려 잘 됐다. 어떻게 하면 될까?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박 씨가 주변에서 달라졌다고 느낀 것도 거창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이 미묘한 단어 선택이 조금씩 박혀 있었던 겁니다. 뇌는 자신이 내뱉는 말을 가장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몸을 움직입니다. 큰일 났다고 말하는 뇌는 진짜로 큰일이 난 쪽에 집중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말하는 뇌는 해결책이 있는 쪽을 향해 자동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박 씨한테 작은 루틴이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책상 정리 먼저 하고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책을 읽고, 자기 전에 오늘 한 일을 한 줄 적는 것.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6개월 뒤 박 씨한테 처음으로 고정 클라이언트가 붙었습니다. 오랫동안 원했던 종류의 일이었어요. 뇌과학에서 이 연결을 설명합니다. 작은 습관이 반복되면 뇌는 자기 효능감,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다는 감각을 조금씩 쌓기 시작합니다.
그게 쌓이면 기회를 포착하는 민감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같은 기회가 눈앞에 있어도 이전에 나는 못 보고 지나쳤던 것을 이제는 알아채고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대운이 오는 게 아닙니다. 대운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세 가지 징조를 알게 됐다면 이제 그 징조가 왔을 때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징조별로 딱 하나씩 들을게요. 첫 번째 징조가 왔을 때, 인연이 정리되는 느낌이 들 때, 억지로 붙잡지도 억지로 끊지도 마세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그 에너지를 나한테로 돌립니다. 연락이 뜸해진 친구 걱정하는 시간에 내가 배우고 싶었던 것, 가고 싶었던 것, 해보고 싶었던 것, 딱 하나만 시작하는 겁니다. 공간이 생겼으니까요. 그 공간을 빨리 채우는 사람이 새로운 인연도 빨리 만납니다. 두 번째 징조가 왔을 때, 시련이 한꺼번에 쏟아질 때, 전부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뇌가 초집중 모드로 전환된 상태에서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잡으려 하면 오히려 회로가 과부하됩니다. 딱 하나만 정하세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매출이 반토막이 난 날 김 사장님이 한 건 원가표 하나 펼쳐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거대한 전환은 항상 아주 작은 한 발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징조가 왔을 때, 말과 습관을 바꾸고 싶을 때, 오늘부터 이것만 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 큰일 났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순간, 입을 딱 막고 대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딱 이 5글자로 바꾸는 것. 처음엔 어색합니다. 그래도 됩니다. 뇌는 어색한 것도 반복하면 익숙해지도록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내용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주변 사람과 환경이 정리된다면 잃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둘째,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찾아온다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뇌가 강제로 깨운 잠재력이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셋째, 내 말과 작은 습관이 바뀌기 시작한다면 그게 바로 뇌가 새로운 패턴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알면서도 막막하죠. 그래서 딱 하나만 드릴게요. 오늘 당장 바로 쓸 수 있는 것. 하루 3줄 기록법입니다. 자기 전에 딱 3줄만 적습니다. 하나, 오늘 내가 한 것. 둘, 오늘 내가 느낀 것. 셋, 내일 딱 하나 해볼 것. 거창한 내용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렇게 적으면 충분합니다. 하나, 오늘 10분 걸었다. 둘,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셋, 내일은 스쿼트 5개만 해보자. 딱 이 정도면 됩니다. 이게 왜 효과가 있냐면 뇌는 기록된 것을 현실로 인식합니다.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적는 순간 뇌는 그걸 완료된 성취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그 성취가 하루하루 쌓이면 나는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회로가 조금씩 강화됩니다. 이 작은 인식이 모여서 여러분 앞에 올 거대한 운을 낚아챌 단단한 근육이 됩니다. 뇌 과학에서 말하는 자기 결정성, 그게 높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3줄이에요. 오늘 3가지 징조 중에서 지금 내 얘기다 싶은 번호 하나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오늘 여러분 인생의 작은 전환점이 되어 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멘탈 치트키였습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그게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장 크게 흔들릴 때가 가장 크게 도약하기 직전이니까요. 저는 더 날카롭고 따뜻한 통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